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불안해할 때가 아니라 일생일대 기회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다시 2000선을 넘어갔다가 하락하면서 시장이 불안한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2차 무역전쟁 우려와 더불어서 홍콩 사태가 터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몇 달간 저의 메시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시장에는 갑작스럽게 충격이 찾아왔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은 다시 없을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충격과 반등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5월 9일날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인버스 3전에 베팅한 개미들의 성과는 대중과 반대로 가라라는 영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4월 19일날 동학개미는 외국인에게 승리했을까라는 영상 제가 올린 바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썸네일 있는데요. 이 영상들에서 제가 인버스에 베팅한 개미들에 대해서 꾸준히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굳이 왜 하방에 베팅하는가? 상방에 베팅하고 좋은 기업, 갈롬에 베팅하면은 정신건강에도 좋고 수익도 더 많이 날 텐데 굳이 이렇게 하방에 베팅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는 어떤지 시장이 말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줄곧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돈이 흘러가는 길목에 서라. 성장하는 산업과 그 기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했고, 자, 싼 가격, 저 PER, 저 PBR, 구경제에 덫에 머무르지 말고 신경제, 성장 산업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치 투자를 재정의해야 된다.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제가 또 밸류 트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저 PBR, 저 퍼 좋습니다. 싼 가격에 사는 거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기업들이 언제 오를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고 조급함을 버릴 때 좀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제가 자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느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냐? 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자, 과거에 어떤 영상이었는지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5월 18일 한국 시장의 미래 주인공은 누구일까라는 영상, 5월 16일 한국 시장 외국인은 무엇을 샀고 돈은 어디로 가나, 자, 5월 14일 불행한 투자가 아닌 행복한 투자를 하자, 5월 6일 쉬운 투자 슈퍼스타 기업은 당신 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13일 밸류 트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고요. 4월 7일 팬데믹 이후의 시대 돈이 모이는 곳은 어디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약 2달 전에 4월 1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식 투자 인사이트라는 영상을 통해서 제가 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업종이 성장할 분야고 어디에 집중하면 될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26일 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되나라는 영상을 통해서 폭락 이후에 앞으로 어디에 집중하면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자, 2달 전부터 줄곧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참고해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라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을 것이고, 자, 이런 이야기 귓등으로 들으면서 욕만 했던 사람들은 지금 성과가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 믿고 반대로 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럴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공짜로 이런 말 해주니까 의심을 한다는 거죠. 댓글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공짜로 이렇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한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 잘 되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많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오르면은 자, 다 좋은 건데, 자, 나는 못 가지고 있고 나는 투자를 못 하니까 배 아프다, 떨어져라, 이런 거죠. 뭐 그놈의 배아파리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욕하는 사람들은 괜히 털리고 나서 하락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작 떨어지면 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오히려 또 이런 사람들이 영상에 비아냥을 대거나 욕을 해서 댓글이 삭제되는 승부를 많이 겪었는데, 뭐 그나마 남아있는 댓글들 찾아보면은 이제 하락에 베팅할 때다, 대공황이 시작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망하라고 이런 말
하는가? 자, 모두 잘 되자고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락론자들은 다 같이 망하자고 하는 거고 상승론자들은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건 아닙니까? 오르면 다 같이 올라서 다 좋고 내 재산,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하락론자들은 폭락해라, 떨어져라,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떨어지면 누구 재산이 늘어납니까? 떨어지면 자산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현금 가지고 떨어져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고 투자를 하지 못해서 그냥 다 같이 망해서 못 살자 이런 마인드가 대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빠른 반등이 나타난 글로벌 증시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미국 시장에서는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미국 시장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고평가 구간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팬데믹 충격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익은 줄어드는데 주가 수준은 예전과 같아졌다. 그래서 퍼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알려진 버핏 지수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버핏 지수 기준으로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을 보니까 140%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버핏 지수는 115% 이상을 과열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115% 이상이 과열인데 이미 140%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죠. 사실 미국은 2017년부터 버핏 지수 기준으로 과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지속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은 어떤 수준인가? 그래서 제가 한국 시장의 버핏 지수를 한번 적용을 해 봤는데요. 한국 시장은 현재 83에서 85% 수준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83%는 올해 한국 경제가 그래도 1%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관점이고요. 85% 수준이라는 것은 IMF의 전망대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는 관점에서 85%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85%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자, 여기 보시면은 적정 수준이 75에서 90%까지인데, 자, 그렇다면 적정 수준의 중간 라인을 좀 넘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주식시장은 버핏 지수 기준으로도 상당히 적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워렌 버핏의 버핏 지수 기준으로 적정 수준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적정 수준의 상단은 90%인데 코스피 기준으로 약 2100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지금보다 약 5% 정도 100포인트가량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주식시장이 이 버핏 지수 적정 수준 안에 머물러야 되냐? 자, 우리나라도 고평가 영역에 진입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2017년도 반디 장세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 하드웨어가 시장을 주도할 때 그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평가 영역에 머물렀다가 2018년 1월부터 고점 찍고 꺾이면서 지금 저평가 영역까지 빠졌다가 지금 적정 수준으로 돌아와 있는 정도죠. 자, 우리나라도 고평가 영역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고 아직까지 적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인지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 지금 미친 듯이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산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미국 시장은 연준이 끌어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준이 미친 듯이 돈을 풀고 채권을 매입하니까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돈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자, 한국은 그렇다면 어떤가? 한국은 앞서 살펴봤듯이 고평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친 듯이 돈이 풀리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풀릴 것인데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한국, 일본식 디플레를 막으려면은 한국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더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라 이 말이고요. 중국, 특별국채 발행 등으로 최소 1000조 이상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이 더 많이 풀릴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풀린 돈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자, 재난지원금 이슈. 우리나라에도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재난지원금이 풀리니까 결국에는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자, 한우 가격이 단군 이래 최고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자, 한우만 그러냐? 자, 사과 가격
금값도 지난해보다 45%가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우랑 사과만 그러냐? 금값도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눈치 빠른 사람들, 돈에 밝은 사람들, 자산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산가들은 지금 끊임없이 골드바를 모으고 있답니다. 금을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다는 거죠. 왜? 이 금을 사모은다는 것은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을 보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가치가 보존되는 특정 자산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해지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돈 받아서 한우 사 먹고 사과 사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금 사 모으는 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돈이 미친 듯이 풀릴 때 주식시장은 버블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풀린 유동성에 비해서 지금 아직 주가는 낮은 수준입니다. 자, 아까 전에 버핏 지수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 상당한 고평가였지만 지금 유동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겉으로 보이는 숫자가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 다양한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진한 선이 유동성 대비 미국 S&P 500 지수의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IT 버블 때 상당히 많이 높아졌었죠. 약 3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3배 가까이 왔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지수상으로는 IT 버블을 훨씬 뛰어넘었지만 지금 유동성 대비로 했을 때는 IT 버블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만약 시장이 IT 버블 수준까지 간다면은 지금보다 3배 정도 더 오를 여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또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풀린 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 제가 과거 영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에도 이렇게 풀린 돈들은 한 번씩 버블을 만들어 왔다는 점 우리가 상기를 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돈이 풀리고 있다는 점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만 그런가? 그런 게 아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한국 역시 풀린 유동성 대비 코스피 지수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과거 IT 버블 때 1.8배 수준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 직전 2.5배 수준, 그리고 차화정장세 때도 2.3배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배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차화정장세 기준으로 봐도 지금 2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 과거 IT 버블 상태로 봐도 최소 5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유동성 대비 시가총액인데요. 자, 이때 금융위기 직전에 자, 유동성 대비 시가총액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났었고, 그리고 차화정장세 때도 유동성이 급격하게 풀리면서 또 시가총액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대비 시가총액 거의 만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앞으로 이 유동성의 힘을 믿는다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할 것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70년대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이렇게 급등. 자, 여기 70년대 중반에도 금값이 급등. 자, 그리고 80년대도 니케이 지수 급등, 90년대 중반에도 IT 버블 정점 때까지 급등, 그리고 2007년도 글로벌 호황 때도 돈이 상당히 풀리면서 급등, 그리고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풀렸지만 아직도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돈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주가 지수는 상당히 오를 여지가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바닷가에 파도는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파도를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모든 곳으로 골고루 퍼진다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돈은 성장하는 곳으로 집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중심이 되는 분야, 주도하는 기업이 누가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투자 원칙이 확고하다면 분명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큰 파도, 부의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작은 파도에서 자신을 부단히 단련시키기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가 왔다 갔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최대한 자산을 많이 불려놓고 최대한 자산을 많이 불려가면서 큰 파도가 몰려오기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아직 큰 파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큰 파도는 오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장에 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